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당일에 그 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4조 정도 되는 돈이 그 중국 본토 시장으로도 들어갔고, 중국 본토에서 홍콩 쪽으로 나오는 그 이쪽 자금, 남북 자금이 다가 200억 위안씩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최근 한 달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금액이었고, 이것은 뭐 이 200억 위안 정도씩이 하루에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급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홍콩 시장도 뭐 지수는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지금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금 유입이 그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이게 평균 한 100억 위안 정도씩, 그럼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정도 되는 돈이 계속적으로 지금 홍콩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오늘도 어디 언론에서 그 에머징 마켓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뭐 캐시 비중 높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1월 6일 날 IIF가 한 이제 글로벌 자금시장 동향을 보면 2020년에 그 3,130억이 신흥시장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12월 한 달에 459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주식시장으로 293억이 들어왔고,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132억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코로나가 있든 뭐든 상관없이 25개월 연속으로 지금 샀고요. 그래서 지금 누계로 한 1조 정도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년에도 적어도 한 2, 3천억 이상의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글로벌 그 자산운용사들 그 면도 어떻게 보면 어서 로케이션을 한 10군데를 쭉 체크해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그 미국 이외에 에머징 마켓에 대한 익스포저를 넓히라는 것이 100%였고, 특히나 이제 그 엑스재팬, 네. 그리고 차이나존 이쪽에 포커스를 하라는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이 뭐 거의 주류를 이루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운용사들의 2021년 투자 전략 자체가 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보는 것이 금리, 네. 이제 경기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네. 지금 환율이 연초 대비해서 한 9% 정도,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한 9% 정도 절상이 됐고요. 네. 지금도 이게 뭐 환율이 절하가 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영상에서 소장님께서 한 5% 정도의 추가 절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이제 환차익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그 통화의 강세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경제의 이제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6.45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직전 저점이 6.28이고 더 이전이 6.1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중국의 지금 아이들은 이제 6.2는 뭐 당연히 깨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6.1까지도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5 내지 6%의 추가적인 절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앉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차익을 먹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차인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2.3%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이 중국의 국채를 저것을 25개월 동안 2년 연속 계속적으로 사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노리스크로 한 2.3%를 그냥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너무나 확연한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채권 투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고의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이 뭐냐 그러면 경기 회복이죠. 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죽은 고양이를 튀어오르게는 할 수 있죠. 돈을 뿌려서. 근데 이 죽은 고양이가 이제 살아서 걸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경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 그래서 우리가 뭐 리바운드하고 리커버 차이를 얘기를 하지만 이전 시점까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리바운드로 한다고 하면 거기서 전제 고점을 넘어서가는 걸 리커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코로나19 이전과 후에 성장의 궤적에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력의 차이가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또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의 스피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아이러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중국이 수출이 지금 엄청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도 아니고 20%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는 21%나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로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이 돈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이게 부자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돈 있는데 모이게 되는데 그 흑자가 많은 쪽에 이제 그 돈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미중의 무역 전쟁이 2019년, 20년에 벌어졌지만 그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이 2018, 19, 23년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 보유고의 이제 증가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환율의 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이제 트렌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할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환율, 금리 그리고 경기는 바로 기업의 이익이겠죠. 그 삼박자가 이제 다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 지금 중국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펀더멘탈 요건이 뭐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상당히 이례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원인으로 분석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어디에 이렇게 돈이 몰려서 주가들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 후성강통 시작하고 나서 그 204조 원을 샀어요. 네. 근데 204조 원이라고 해도 전체 시가총액의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규모가 작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월별로 놓고 보면 이 최근 이제 1년 사이 2019년 이후로 이 딱 그 4개월 정도만 이제 순유출이 있었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중국이 위기다, 뭐 이제 어렵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만 그 얘기들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의 언론, 유럽의 언론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언론이 얘기하는 서방의 언론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에다가 돈을 지금 갖다 놓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아이비들의 예측으로 보면 아마 금년에 대략 한 3, 4천억 정도, 한 50조에서 한 70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이 중국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약을 합니다. 네. 투자의 세계 냉정하네요. 돈 내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뭐 최근 한 2년 동안 중국은 내수, 소비 이제 여기에 포커스해서 투자를 한 쪽들은 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고요. 그러나 2021년에는 그 새로운 투자의 어떤 테마가 들어올 것 같아요. 바로 안전 투자입니다. 안전 투자요? 세이프티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뭐 출범을 이제 곧 1월 20일 하게 되지만 아무도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미중의 관계는 아마 대부분은 낙관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낙관하기보다는 조금 비관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미중 전쟁 그 시리즈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놓고 보면 이제 1월 달에 그 전시 동원령에 가까운 군대에 대한 동원령도 이제 발령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14차 5개년 계획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단어로서 빈도수가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대안전, Great Security 이게 가장 큰 투자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이라는 것은 국방 안전, 식량 안전, 기술 안전, 에너지 안전, 자원 안전 이 5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종자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식량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중국의 국방, 방산업이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중의 이제 전쟁 과정에서 그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이건 실제로는 방산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방산 회사들이 뭐 위성부터 시작해서 로켓, 뭐 이런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들이 대거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21년에는 방산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 안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기술 국산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취임하고 나서 중국과 싸움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겠지만 아마도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은 기술 전쟁일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지금 에너지 안전 문제가 걸리는데 그 지금 남사군도 문제나 이 태평양에서 미중의 충돌은 결국은 중국의 석유 생명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신에너지죠. 그래서 신에너지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투자, 거기에 대한 열광,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대표되는 전기차, 여기에 이제 투자가들이 열광하고 주가가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원 안전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뭐 첨단 산업이 많이 이제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히토류 금속이죠. 네. 그래서 이 히토류 금속의 이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과 미국이 생각고열도 가지고서 싸움을 벌였을 때 일본이 이제 한 방에 손을 들었던 것은 바로 일본의 첨단 산업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히토류를 금수 조치를 한 데서 네. 지금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원 안전에 대해서도 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소위 말하는 수요 측 그 소비재 뭐 이런 쪽보다는 아마 2021년에는 안전이라는 분야를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만 네. 이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들이 보면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아주 속등을 하는 거의 뭐 전기차 수준이죠. 테크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트 모습은. 네. 그래서 방산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강세업종이죠. 그래서 대소비 네. 뭐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국산화 관련되는 이제 전기, 설비 이쪽들도 이제 아주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그 1월 달부터 최근까지 11일까지 이제 뭐를 샀는가를 좀 보면 이 마오타이, 그다음에 융기, 네. 주식, 항서제약, 초상은행, 중국 중면, 중국 핑안, 이리주식, 통웨이, 그리고 특이하게 중국 연통, 뭐 중국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하는 네. 차이나 유니콤을 많이 샀습니다. 아,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퇴출된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 퇴출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네. 이제 다른 외국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네. 오히려 퇴출이 됐을 때 중국에서 재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자금 네. 조달을 크게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자금력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주가들도 움직이는
산시 분수가 네.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의 탑 10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마오타의 우량의 산서분주 뭐 술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천주 같은 경우도 금년 네. 들어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많이 거래하는 것이 비아디입니다. 비아디요.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우량이고요. 음. 세 번째가 입신정밀, 네. 네 번째가 징동방입니다. 그 OLED, LCD 만드는 회사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전회사인 메이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관련되는 모건 주식,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관심사에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하고는 약간 네. 이 핀트가 좀 다르다 그럴까?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들이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역시 중국 투자도 외국인이 따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인 이 외국인하고 서양의 외국인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아마도 중국 정보에 대한 접근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가 하나 부르면 그냥 따라가는 네. 굉장히 편향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들의 경우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정부 정책,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업종의 흐름, 그리고 개별 기업의 특성까지를 감안하는 이제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외국인 개인으로서 외국인 기관을 따라하는 게 좀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증시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 투자자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